안녕하세요. 강창래 한 스푼 크게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본 후지모토 타츠키 단편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제를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로 잡았습니다. 원래 뭔가 작품을 리뷰할 때는 한술깔 무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작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스푼 크게 라디오로 큰 틀을 잡았어요. 되게 현재 체인소맨 레제편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입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제 친구 주변에서도 제가 애니나 만화를 좋아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때? 물어봐서 저는 되게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보고 나면은 여운이 많이 남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일전에 제가 얘기했던 귀멸의 칼날과 비교를 하면 어떻냐 물어보니까, 당연하게 재미 자체는 저는 귀멸의 칼날이 좋았어요. 근데 여운은 좀 체인소맨이 좀 더 좋았다. 근데 또 뭐 둘 다 본 친구들은 압도적으로 체인소맨이 더 영화적 완성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멸의 칼날은 너무 회상이 많아서 그 친구들은 좀 꺼려했는데, 근데 회상이 많다고 재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저는 재밌게 느껴서 귀멸의 칼날을 좀 더 재밌게 봤다고 했고, 체인소맨 레제편은 여운이 좀 길었다. 굳이 따지자면 귀멸의 칼날은 약간 그 마블 작품 중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밌긴 한데 이야기적으로 완결이 되지 않은 채 중간에 뚝 끄는 흐름이라면, 체인소맨 레제편은 그 캡틴 아메리카의 이제 윈터 솔저, 마블 시리즈 중에 큰 한 꼭지긴 한데, 그 영화 자체로도 세계관만 이해하면은 진짜 그 마블 세계관 안에서 별개의 영화로 다른 그 세계관과 이어지지 않더라도 되게 작품 자체만으로 훌륭한 이야기의 완결성이 충분히 확보된 애니로 봤거든요. 앞에 이야기가 길었지만, 그래서 그 작가가 좋아져서 최근에 또 단편선을 개봉을 하길래 단편선까지 봤는데, 파트 1, 2를 둘 다 하루 만에 다 봤는데 솔직히 조금 실망하긴 했어요. 룩백을 되게 재밌게 봐서 단편의 악마라는 별명이 괜한 별명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단편선 1은 상당히 많이 제 기대치에 못 미쳤고, 단편선 2는 그래도 타츠키가 보여주는 세계관에서 약간 조금 70% 정도 만족한 그런, 물론 이제 몇몇 작품은 재밌었는데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 기대한 만큼 워낙 룩백과 안녕 에리를 너무 재밌게 봐서인가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진짜 단편선 1, 2 개봉 뜬다고 하자마자 호다닥 보러 가서 봤는데, 오히려 기대를 안 하고 봤던 룩백은 상당히 만족했던 반면에, 기대를 하고 가서 기대치를 빼더라도 뭐 순수하게 룩백은 상까지 받은 작품이니까 훨씬 더 나은 작품이고, 단편선 1, 2는 그 타츠키 자체로도 좀 그 데뷔 이전에 틈틈이 썼던 가작 같은 작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추어적인 면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작가로 돌아오면은, 제가 이 작가를 알게 된 게 미친 만화가 있다 해서 보게 된 게 파이어 펀치예요. 정말 보는데 시작부터 인육을 먹고 시작을 하죠. 이 몸이 자라나는 능력자물이에요. 파이어 펀치가 능력자물인데, 이제 지구가 세계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구가 온난화 때문인지 비가기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능력자들을 제외한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능력자들의 능력에 기대어서 사는데, 이 몸이 재생되는 능력을 가진 친구가 자신의 팔을 썰어가면서 마을을 먹여 살리거든요. 인육을 먹이면서 마을을 구조를 하는데, 그 세계관 안에서 이제 정의 집행을 하는 기사단이 오는데, 그 친구는 불꽃을 쓰는 사람인데 그 불꽃으로 영원히 태워버려라 했는데, 이 친구의 영원한 재생 능력과 맞물려 가지고 몸이 계속 타면서 살아가는 이제 주인공의 모험이 되는데, 와, 내용 전개가 너무 이상해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하차를 잘 안 하는데, 만화를 보다 지금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시도를 잘 안 하기도 하니까 하차할 일이 없는데, 그때는 진짜 많은 만화를 봤거든요. 그 막 재밌다 혹은 입소문 올랐다 하는 만화를 다 봤지만서도 그 와중에도 하차를 한 만화였어요. 뭔가 내용에 맥락이 없고 그냥 파이어 펀치로 끝나버리는 만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커뮤니티에서 그 만화 얘기할 때 에라 모르겠다 파이어 펀치로 끝나버려서, 앞서 말했다시피 처음부터 이제 인육을 먹으면서 세계를 구하는 건 아니고 마을의 이제 생존을 도와주는 만화였는데, 그 만화에 정말 집중하면서 보면은 집중하는 내가 바보가 될 정도로 이야기를 비틀다 못해 그냥 다른 이야기를 꺼내버려요. 거기서 이제 영화관인 주인공의 사이드킥이 나오는데, 워낙 본지도 오래돼서 내용이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괴짜 같은 소리를 해대면서 주인공의 버프로 막 무찔러 가면서 얼음 여왕이란 애를 잡으러 가는데,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에반게리온 결말 같은 결말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이거 녹음이 끝마치고 찾아봐서 볼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체인소맨은 레제편을 워낙 재밌게 보고 난 뒤에 이제 1권부터 만화방 가가지고 싹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어 펀치는 도저히 그 하차한 충격이 너무 커서 다시 시도는 못하고 있는데 이번 녹음을 하고 또 얘기까지 꺼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할 말을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파이어 펀치의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아까 말했듯이 체인소맨이 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그 작가의 파격적인 스토리는 진행이 되는데 탄탄하다 한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만화를 쉽게 보진 못하겠어 싶었는데 마침 또 넷플릭스에서 애니화를 한다고 해서 되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봤는데 그리고 그때가 한창 진격의 거인이랑 귀멸의 칼날 애니가 성공을 해서 이제 애니 작가가 옛날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원피스나 나루토를 보면은 작붕이라고 해서 작화 붕괴가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스튜디오들도 뭔가 정제된 시간을 가지고 실시간 타임이 아니라 시즌 만들고 좀 쉬었다가 시즌 만들고 좀 쉬었다가 보편화가 돼서 퀄리티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뭐 진격의 거인 그리고 제가 말한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워낙 흥행을 했고 저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 액션신들을 봤는데도 만족할 만한 작화여서 체인소맨은 이걸로 봐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여전히 1, 2화가 너무 저에게 강렬한 충격을 줬는데 크게 재미로 안 와닿았어요. 조금 뭐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하면서 막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들이 제가 이게 만화책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매력적이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티가 난달까? 그런 설정이나 그런 것들이 뭔가 그, 그런 캐릭터들마다의 설정이 뭔가 팬심을 잡고 싶어 하는 게 좀 티가 나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공이 너무 여미새여서 그것도 보기가 좀 싫었어요. 그냥 과도할 정도로. 물론 이제 레저편을 보고 되게 애정을 가지고 보니까 흐린 눈 뜨게 되면서 한 권 한 권 읽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아직까지도 체인소맨이 막 그렇게 재밌다라고 추천할 만한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명성에 걸맞는 작품이긴 한데 제 기준치에는 그렇게 재밌는 작품은 아닌 것 같은? 네. 물론 이제 그 만화의 구성이나 구도나 장면을 나타내는 이런 미장센들은 되게 뛰어났어요. 특히 이제 레제편 이후로 이어지는 체인소맨을 잡기 위해 암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각각의 악마들이 모여서 펼쳐지는 액션씬과 그 시퀀스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는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적으로 대단한 건 맞지만 제게 있어서 재미는 크게 없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래도 완독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재미는 추구했지만 이 개인에게 꽂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체인소맨보다 룩백과 안녕에리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특히 룩백은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고 비슷하게 공모전 같은 데도 내봐서 그런 이제 창작 쪽에 도전을 해본 사람의 느끼는 감정을 정말 현실적이면서 드라마를 담으면서 판타지 그리고 다시 현실 이야기 구성이 너무 완벽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만화로 표현한 것까지도 좋았는데 애니화 돼서 애니화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작품이에요. 룩백은. 이렇게 뭔가 창작물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그 룩백의 이야기의 감정선에 동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 몰입을 할 수 그러니까 몰입을 무조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사람에게 몰입이 됐다라고 할까? 예. 그냥 이 사람은 막 그런 인터넷에서 그러잖아요. 되게 만화가 잘 나오면 만신이다 하는데 룩백 한정으로는 만신이었고 안녕 에리는 되게 미스테리한 이야기여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야기이긴 했어요. 그래서 더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완성도적인 거는 룩백이 더 높았지만 저는 재미는 안녕 에리에게 좀 더 재미를 느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조금 계속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체인소맨이 이제 1위를 차지하죠. 이 만화가 대단하다. 그걸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텀에 낸 이 룩백이 바로 또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안녕 에리를 냈는데 안녕 에리도 안타깝게 2위를 해가지고 3연속 1위가 안 된 게 좀 팬보이로서는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를 좋아하면서 재미는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또 기록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슷하게 제가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모든 그 해의 작품상들을 다 탔는데 아카데미 작품상을 못 타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아, 정말 제가 영화적 완성도 재미를 1위를 뽑으라고 하면은 항상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데 그렇게 딱 하나 모자라는 1위에서 놓친 거는 조금 아까워가지고 소셜 네트워크가 그 좀 생각이 났고요. 다시 이제 주제가 이런 만화 작품이 아니라 작가다 보니까 이 작가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읽었네요. 파이어 펀치, 완결 난거를 빼고 체인소맨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룩백과 안녕 해리도 읽었고 단편선 같은 경우에는 만화로는 읽지 않았지만 애니화 된 거를 읽었는데 정말 이 작가 작품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한 두 가지? 두 가지 정도가 돼요. 그냥 그 뭐랄까 일단 너무나 유명한 여동생을 너무 좋아해요. 실존하지 않는 여동생의 트위터를 만들면서 자기를 응원하는 걸 자기가 운영했잖아요. 아, 이거 정신 상태가 아, 네, 제가 되게 좋아했던 바람의 검신 작품 작가가 불미스러운 일로 잡혀갔나, 뭐, 벌금을 냈나, 그렇게 됐거든요. 네. 아, 제발, 이 작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범죄 행위를 안 저질렀으면 좋겠어요. 그 사상이 조금 무서워가지고, 걱정되는데, 그거 다음으로는 인육을 되게 좀 소재로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카니발리즘에 대한 거를 거부감 없이 그려내는 것 같아요. 일단, 파이어 펀치 첫 화부터 몸이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마을을 먹여 살렸죠. 그리고 제가 본 단편선 1, 2도 뭐 그렇게 외계인이지만 사람을 먹고 그다음에 인어니까 사람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인육을 먹는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이 작가 정말 사람 먹는 거를 되게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은 그냥 대놓고 뭔가 괴물의 형상으로 인간을 먹는 장면을 묘사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이라는 거를 식량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조금 싶었고요. 네, 그렇게 그 두 가지 작품을 제가 본 것 중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작가가 정말 이게 좋게 말하면 오마주고 나쁘게 말하면 표절이고 트레이싱 그 선상을 너무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에는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저도 약간 비판하는 논조로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거를 오마주로 하면은 그냥 이제 자기가 좀 이쁜 캐릭터 그린 다음에 영화 장면 시퀀스 때려 박아서 이야기 진행하고 내러티브만 그 명장면들만 섞어서 진행하면 이게 작품이냐 싶을 정도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체인소맨이 그렇게까지 유명 안 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대부분 왜 어떤 영화 감독님이 그러셨더라고요. 고전을 따라하면 오마주고 최근 영화를 따라하면 표절이니까 고전을 많이 보자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따라한 영화들이 다 조금 연식이 된 작품들이 좀 많아요. 그나마 최근 작품에서 오마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곡성에서 살 날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태풍클럽? 룩백에서 태풍클럽의 그 비 오는 씬을 따라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조금 옛날 영화들을 많이 따라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몇몇 장면들을 따라했다를 몰랐는데 막 사람들이 조금 타츠키 안티 팬들이 그런 걸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억가가 아니라 진짜 건전한 비판이잖아요. 그 타츠키가 따라한 영화 장면과 그 타츠키가 그린 만화씬을 막 비교해가면서 오는데 와, 이 사람 정말 많이 따라 그렸구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부디 좀 나쁜 결말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게 그냥 진짜 아슬아슬한 선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그냥 진짜 덜 따라 그렸으면 좋겠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숨이 나올 때도 가끔 있긴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장점이 뭐냐면 나루토를 볼 때 느끼거든요. 이 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전경이나 이 만화를 그릴 때 만화답지 않아요. 나루토가. 네. 되게 풍경 사진을 찍는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이랑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도 예술이라 하면은 그냥 찍는 게 단데 뭐가 다르냐면은 그 구도를 잡는 게 이제 창작자의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술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슷하게 만화를 볼 때 영화적 연출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좀 제가 생각하는 영화적 연출은 그런 부감이랑 컷마다의 편집점을 잡는 거에서 단순하게 인물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이 주는 그리고 이 시점이 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거를 영화처럼 딱 따라 그리면 영화적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누군가는 뭔가 또 전문적인 리뷰어들은 이러이러해서 영화적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 친구는 그 만화를 컷으로 생각을 안 하고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신을 잡거나 이럴 때 부감이 되게 띄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되게 입체적으로 그릴 법한데 평면적으로 그려서 이제 자신의 시야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게 느껴져서, 아, 영화를 많이 보고 그 영화를 따라 그리는 게 단순하게 내가 그리기 쉬워서 아니면 이야기가 막혀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이러한 영화를 찍고 싶은데 내가 그거를 내가 잘 아는 만화로 표현한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해서, 영화적 연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이 작가만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단순하게, 그러니까 타츠키가 많은 영화를 보고 그런 부감이나 정경이나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컷으로 생각 안 한 프레임 전환 같은 것들을 이제 막연하게 또 타츠키를 따라하는 이제 신인 작가들이 많아져서 일본 만화에 대한 최근에 막 심사평들이 타츠키스러운 만화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얘기여서 사실 확인은 안 될 수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타츠키, 그러니까 왜 귀멸의 칼날의 애니의 작품성을 높이고 작화에 대한 예술적으로 가서 단순하게 그냥 TV 그 광고 사이에 그냥 시간 때우기용 만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만화책 홍보가 아닌 애니 그 자체로 작품을 가져갔다면, 이 타츠키가 체인소맨이 흥행을 하고 많은 팬들을 가져오게 되면서 좋아진 점은, 만화를 단순하게 컷처럼, 이전에는 이 만화가 특히 소년 만화가 이 사람이 시야를 따라가는 이 컷을 편집을 했거든요. 특히 드래곤볼이나 원피스를 보면 그게 많이 느껴지는 게, 액션에 대한 순서대로 쭉쭉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프레임.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장면 전환이 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거나 갑자기 위에 천장 내가 못 보던 프레임에서 튀어나오는 걸로 놀래거나 혹은 반전이거나 혹은 극적인 걸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게 타츠키 만화에 보면은 좀 잘 나와요. 특히 체인소맨에서 지금 레제 편이 끝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만화를 읽는 건지 영화의 그 스토리 아트를 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영화적 연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역시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의 만화가 재밌다라고는 못 느끼는데 대단하다고는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은 원피스, 드래곤볼, 슬램덩크처럼 만화는 만화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 타츠키의 영화적인 만화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짜 그 프레임 전환이 정말 이게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힘을 빼라라고 하잖아요. 뭐든 힘을 빼는 게 좋은데, 진짜 힘을 뺀 채로 나 프레임 전환하고 있어가 아니라 다 읽고 곱씹어 보면은 그 연출이 이런 것들이네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레제편 이후에 또 안타까운 건, 레제편 이후는 2기, 3기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TV의 식으로 20분씩 짧게 끊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야기가 쉴 틈이 없어요. 쉴 새 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레제편처럼 퀄리티가 좋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래도 그 만화에 대한 것들을 애니화 한다면 정말,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귀멸의 칼날 극장판과 그 스즈메 문단속 같은 애니를 딱 비교를 해봐도 이게 회상신이 많고 회상신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스즈메 문단속은 뭔가 실사 영화 같은 식으로 딱 되거든요, 진행이. 근데 귀멸의 칼날은 그냥 평이하게 쑥 따라가요. 예. 한번 보고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즈메 문단속은 이 컷 편집이나 장면 전환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한 문법이거든요. 이거 왜냐면 영화를 생각하고 애니를 만든 거니까. 근데 귀멸의 칼날은 만화를 애니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컷 편집이나 프레임 전환이 조금은 과감하지 못해요. 그냥 쭉 따라가고 끝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영화적 연출에 있어서 만화에 정말 큰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사실은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체인소맨이나 뭔가 기타 제가 재밌게 본 작품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살까 걱정을 했는데, 이 타츠키라는 작가 자체가 원체 대단하고 요즘에 인기도 많은 작가이기 때문에 이 타츠키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체이소맨 레제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단편선은 아마 제가 이 녹음본이 올라갈 때쯤 끝났을 거예요. 그 OTT를 통해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팬 서비스 차원에서 선개봉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OTT 가입을 아마 아마존 프라임일 거예요.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극장에서 봤는데, 네, 이 작가를 보면은 제가 말했다시피 가짜 여동생 트위터를 만들고 매 작품 대부분에 인육과 관련된 게 나와서 괴짜인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보여준 작품 세계는 천재에 가깝다고 느끼거든요. 네, 이 작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은 예술에 미쳐있을 때 더 솔직하다고 하는데, 아니죠. 솔직하면 안 되는데, 이 작가가 여동생에 미쳐있고 인육에 미쳐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되게 미쳐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 미쳐있다 보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막 화려하고 꾸미며 표현한다기보다는 솔직하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작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만화의 문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보여서, 물론 이제 이 타츠키 이전에도 그런 영화적 문법으로 만화를 그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작품을 못 읽었기 때문에 되게 유행하고, 지금 말했다시피 200만 관객이 넘겼죠. 그래도 나름 많이 흥행을 한 작품에서 제가 바라본 만화에서는 이런 영화적 문법으로 만화를 그린 작가여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지모토 타츠키에 대해서 강창래 한 스푼 크게 라디오 중얼중얼 떠들어 봤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돼서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네, 겨울 잘 나시길 바랍니다.